적절한 조치가 아니라 할 수가 없고 동부구치소도 아마도 무증상 신입 수용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 즉시 퇴임해야 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은 사실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여전히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 중인 추미애 장관이 오늘 오랜만에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오늘 국회에서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어제도 한 명 확진자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간 골든타임을 놓쳤다. 근데 이러한 질책의 소리가 많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지표에 따른 것이어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할 수가 없고 동부구치소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부구치소라는 것은 5층형 12층으로 이루어진 국내에서 수용시설로는 최고의 높은 빌딩입니다. 그래서 이동하게 되면 전부 그 엘리베이터로 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수용 과다 특수한 사정 이런 것이 오히려 예방을 좀 더 면밀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갑자기 확산된 그 일정한 시점을 보면 사회에서 대증폭기 그러니까 11월 15일 정도 되는데요. 그 이후 한 열흘 이후부터 동부구치소도 아마도 무증상 신입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짚어볼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초기 대응 법무부가 구치소 집단 감염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추 장관 뭐 좀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적절한 조치를 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추미애 장관 왜 불렀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미 뭐 퇴임하는 장관이고 그동안 실패한 장관이 이미 증명돼 있는데 굳이 저렇게 불러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보면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사과를 하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재수사 들어올 때 달랑 마스크 하나 준 거 뭐 그걸로 됐다. 자 구치소는 MB가 지어서 잘못 지어서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아서 이해해달라. 이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는 조치를 다 했다는 겁니다. 마스크 하나 주고 야 이거는 구치소가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산됐고 그거는 MB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1,1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됐고 예. 2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놔둔다는 이야기입니까? 버젓이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늘 또 한 번의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정말 공직자라면 최소한 이 사태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될 텐데 말은 실컷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은 송구하다 이야기 한마디로 끝나면 이게 다 끝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오늘 저 장면을 보면서 더 큰 솔직히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댄 거를 보니 송구하다는 표현의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입수할 때 마스크 한 장 줬다. 자, 그걸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마스크 한 장도 주진 않았어요. 줬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다했고 구조상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검찰이 하도 많이 구속시켜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수용인을 넘어섰다.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종합해보면 참 정말 솔직히 제가 방송에서 부적절하지만 너무나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인 추 장관의 말을 좀 볼까요? 정 변호사님. 네. 이 방역 실패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골든타임이에요. 초기 대응이 좀 부실했던 것 아니냐. 동부구치소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해달라. 근본적 원인은 수용 인원이 과다했고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가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뉘앙스 취지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선 그 동부구치소가 이제 고층형 그 구치소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다. 또 수용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다. 또 무증상 신입 수용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이 고층으로 지어놓은 구치소가 동부구치소 말고 수원구치소도 거기도 그 고층형 구치소입니다. 그리고 그 구치소에도
무증상 시입 수용자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수원에는 지금 그 현재까지는 감염자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구조 문제라고 하기는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고, 또 수용자가 많고 적고 하는 게 갑자기 무슨 뭐 큰 범죄를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수용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종전부터 이렇게 넘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도 제가 알기로 한 2,000명 그렇게 수용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수원구치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구치소는 우리가 최초에 이제 그 빌딩형 구치소인데 96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동부는 최신의 구치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설 면에서 동부가 더 좋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게 그 고층 빌딩형이라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 무증상 시입 수용자가 대거 들어와서 그렇다. 그거는 동부구치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엔 동부구치소에 대한 방역 대책에 문제가 있었기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든요. 저것이 새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무장관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분명히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수용자가 죄를 지었지만 더더군다나 구치소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재판이 끝나면 사회로 다 복귀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구치소장은 총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부하입니다. 그 부하를 잘 지도 감독했어야죠.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래야지, 구조가 어떠니 뭐 사람이 많은지 이런 거는 원래부터 있던 원인인데 그거는 전혀 그 해명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구치소라고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밀 수용 문제는 몇십 년 된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 비판들을 하셨는데 추 장관은 사실 오늘 분명히 이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 발언도 했지만 글쎄요, 작년 국회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야당 의원과의 입씨름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과를 직접 하시지 않고 페이스북에 대고 사과를 하셨어요. 무증상 수용자가 들어오면서 확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런 장관님 말씀은 방역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인용하는 거죠. 장관님 추이를 지켜보자고 그거 맞아요. 전수조사를 정부가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장관이 나서야 돼요. 밀집 밀폐 그렇게 되지 말고 적당히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역기시 마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무유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진단도 안 나오고 대책도 안 나오는데요. 적당히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요. 조치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지표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제대로 대처를 한 것이죠. 이 확진 원인이 뭔지 압니까?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알아요. 모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의원님이 계속 소리 지르는데 지금 어디 내가 어떤 타이밍에 끼어들어서 답변을 합니까? 법무부가 관할하는 교정당국의 방역 실패가 100%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고 추 장관은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 이거는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글쎄 작년에 좀 본 듯한 고성과 언성이 좀 추 장관과 김도읍 의원 사이에 오가거든요. 네, 저는 이제 김도읍 의원이 질의하면서 정말 혈압이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던데, 추미애 장관이 사실 지금 법무부 노조가 현직 법무부 장관을 고소 고발한 게 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부구치소 사태로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동부구치소 사태로 직무유기라든가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실 거예요. 뭐 장관직 이제 사표 수리되면 바로 그 수사 받으실 거예요. 뭐 추미애 장관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아니면 동부구치소장까지 뭐 할지 뭐 실무자 어디까지가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사는 확실히 받으실 거고요. 동부구치소 이제 수용자 중에 4명이 지금 벌써 민사소송 제기를 했죠. 맞아요. 근데 이 4명에 대해서는 아마 정 변호사님도 그러실 거고 대부분의 여기 나오신 변호사님들이 얘기하실 건데 금액이 얼마나 인정되는 거냐의 문제지 추미애 장관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느냐 이 문제지 민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 국가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아주 큰 사건이거든요. 예. 이러니까 뭐 이제 본인도 화가 나겠죠. 이제 사표도 썼는데 난 수사도 받아야 되고 바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구체적으로 묻냐. 왜냐하면 김도욱 의원이 그 방역과 관련된 지시 이제 전수조사 하자는 걸 법무부에서 질병관리청에다가 전수조사하자고 요청했는데 거기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법무부에서 누가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얘기를 했냐. 교도관이 얘기했다는 게 얘기가 있는데 누가 얘기했냐 그랬을 때 장관이 했어야죠. 근데 장관이 했다는 말 끝내 못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직원 확진자가 나왔을 때 보통 출정과 아닌 보안과예요. 이제 외부에 많이 다니고 수용자들하고 이제 밀접한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과에서 확진자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본인이 화내시는 것과 달리 제가 저 영상을 다 봤는데 예. 이제 서류를 뒤적거릴 시간도 드렸는데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첫 확진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 적어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70년대 수감 생활을 한 분한테 들었는데요. 70년대 수감 생활을 할 때도 그 인플루엔자 있죠, 그죠? 그 당시는 독감 그 주의보가 내리면 바로 다음 날 서울구치소 같은데 이제 옛날엔 저기였겠죠. 구치소에 그 법무부 장관이 순시를 온다는 거예요. 홍수 피해가 나면 바로 다음날 장관이 순시를 온대. 70년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랬고. 근데 여기 확진자 나오고 나서 수용자 중에 확진자 나오고 나서 직원 중에 확진자 나오고 나서 거의 한 달 넘게 걸리셨고 언제 가셨어요? 국무총리가 사과하고 차관이 방문하고 그러고 나서 가셨고 사과도 구체적으로 시기에 맞게 피해자한테 정확하게 하셔야죠. SNS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황제 사과하시잖아요. 이도하 변호사님 질문 하나 짧게. 네. 그러니까 사과를 어디에 했냐 언제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아직까지 지금 직무수행 중인 현업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직도 어떻게 해서 집단 감염 사태가 불거졌는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안 되고 말씀이세요? 있으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요. 계속. 아니 질병관리청에다가 누가 이거 전수조사하자고 얘기했냐는 거를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결국 야당 주장의 핵심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신경 쓰느라 구치소 방역에 소극적이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과거 신천지발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했을 당시에는 전례 없는 감염병의 소극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전례 없었던 감염병이죠.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 행정이겠죠. 최근 일부 사람들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최 교수님. 네. 물론 추 장관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적절한 조치를 다 취했는데 이게 너무 예상치 못하게 집단 감염이 불거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안을 두고 어떤 거는 적극적이고 어떤 건 소극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비판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추 장관도 나와 송구하다는 말씀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의 이 사태 자체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동부구치소 내에서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적절한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정말 방역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인 추 장관이 제대로 답변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현재도 사실은요. 방역 당국의 조사에도 아직 모든 걸 찾아내지 못했어요. 동부구치소에? 그럼요. 동부구치소에 누가 그러면 지표 환자이고 어떤 방식으로 전파됐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안 돼 있고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동부구치소 내에 감염병 관리라든지 아니면 확진자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책임 있는 장관 입장에서는
대해서는 사과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또 이제 이것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아니 마스크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방역 조치에서 따라가면서 찾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나누는 데 대해서는 초기 대응에 확실히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했죠. 그걸 제대로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아요. 물론 건물 자체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용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분리가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도 불거진 인권 문제 또한 추 장관이 풀어야 할 논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소자가 창밖으로 써낸 이 손피켓, 여러분도 뭐 사진으로 접하셔서 기억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 장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동부구치소의 이 대규모 확진 사태에서 위협을 느끼 수용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피켓팅을 했어요. 물리 처분합니까?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게 되면 다들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될 겁니다. 가급적 무슨 처벌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그 방역에 개인적으로 안정이 돼야지만 방역 협조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치소 창살을 뚫고 손피켓으로 뭐 살려주세요 혹은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와 같이 있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괘씸죄 적용하는 거 아니냐에 추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단 사진으로 좀 나갈 텐데 정 변호사님. 근데 지금 인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재소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검사에서 여성 재소자를 제외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면 참 우리 장관님께서 도대체가 이 수용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까 그 이두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에도 인플루엔자가 돌면 그런 조치를 취했던 근거가 예전에 행영법, 지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감염병이 있으면 즉시 격리하거나 이송하거나 해야 된다. 그게 35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관은 자기가 1년에 한 번씩 교정소에서 순회할 의무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못하면 자기 밑에 직원을 시켜서 하든지 또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50조에 보면 여성 수용자에게는 여성 수용자의 신체적 감성적인 걸 감안해서 남성 수용자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보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과 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관님께서 이 조문대로 조치를 취하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성 재소자가 아직 확진자가 없다. 그렇긴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 확진자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근데 여성 확진자가 없으니까 내버려 둔다. 또는 뭐 거기다가 살려주세요가 했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징계를 한다. 이건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추 장관님을 포함한 교정 행정에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선 교도가 아니라 구치소자에게 책임을 밀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치들이 일선 교도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 변호사 진짜 궁금한 게 여기 보면 뭐 18제곱미터의 규모의 방이 8명씩 기고가 있고 왜 갑자기 근데 동부구치소에서 이런 일만 특별하게 불거지는 이유 물론 뭐 언론이 이제 집중 취재를 하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왜 이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은 진짜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영법, 그러니까 형의집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있으면 격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 장관 말대로 이것이 고층형이 돼 있어서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구치소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거는 장관이 명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무조건 조그만 방에다 모아놓고 여기는 확진자 안 나왔으니까 안심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장관께서 책임지셔야 될 일이죠. 뭐 책임 장관인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요. 뭐 차관 밑에 교정본부의 본부장까지도 집단 감염 책임에선 일단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추미애 장관이 오늘 방역 실패에 대해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과거 정권의 예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한번 만나볼까요? 정성교도소 보내는데 거기에서 한계가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정성교도소 한계 오면 어디로 갑니까? 더군요. 말씀해보세요. 배를 갖고 있다면서요. 모든 구치소가 수용률이 130, 140% 넘는 거고요. 그런 밀집 수용 때문에 아마도 동부
구치소 같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초고층형 밀집 수용시설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이 상황을 1인 1실 수용을 전제로 하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면은 부산에 구치소 옮기려고 해도 의원님과 장재원 의원님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혐오시설로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건을 하시면 어떤 방도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추 장관이 얘기했는데 하나하나 나눠서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명박 정부 탓을 한 건 아닌데 말을 하다가 모든 구치소 이명박 전 정부 시절에 초고층 밀집 시설로 만든 것이다. 동부구치소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부구치소가 원래 성동구치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개발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송파 쪽으로 옮겨서 이 법원 검찰과 함께 이제 같이 지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친화적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조금 공간에 이제 짓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고층 빌딩으로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저는 이 정부의 장관들이라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부동산 대책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박근혜 정부 때 뭐 집 허락을 많이 안 해줘서 또 금리를 낮춰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정권 지금 잡은 지 4년이 지났으면 그럼 추미애 장관 잘 알고 계시네요, 문제를. 그러면 본인이 장관 들어와서 어떠한 개선책을 내놨나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 그럼 1월 달에 취임을 해서 이렇게 과밀되고 하는데 그 추미애 장관은 과연 무슨 지시를 했을까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이제 구치소가 부족하다면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짓든지 간에.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다툼한다고 해서 그냥 그 다툼을 끝까지 지켜볼 겁니까? 국가 공권력이 왜 있습니까? 부족하면 뭐라 공권력을 사용해서 지어야 되잖아요. 짓고 그걸 결단하라고 지금 권력을 준 거 아닌가요? 180석을 준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 임명한 게 그거 아닙니까? 뭔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라라고 장관을 시켜주고 대통령을 시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과거 정부가 지어놨으니까. 아니 장제원 의원하고 김도우 의원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못 짓는다. 그럼 그 끝까지 지켜볼 겁니까? 그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공권력이 왜 있습니까? 정부가.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명박 정부가 지어서 잘못했고 두 사람이 싸워서 지금 구치소 못 지어서 과밀하고 다 책임을 저렇게 떠넘기면 그럼 본인이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참 안 됩니다. 그럼 본인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알았으면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다 전 정부 탓을 돌린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말씀을 조금 종합해 보면 조금 법무부의 본업인 교정시설 관리와 법무부 주무부처의 일보다 뭔가 윤 총장과의 갈등에 좀 에너지를 소비한 측면이 본업을 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동부시소 사태가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 연관이 있었으면 추미애 장관 제일 먼저 달려갔을 겁니다. 자, 신천지 사태도 보세요. 그때 검찰 한다고 해서 바로 나와서 본인이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사고의 중심이 윤 총장한테 맞춰 있으니 다른 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본인이 지금 소년원 처음에 방문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소년원 보면 이 소년원 예산에 이 방역 예산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장관이 됐으면 출입국 관리, 지금 법무부가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 교정, 검찰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골고루 살펴보고 뭐가 문제인지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럼 그동안 1년 동안 교정시설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그럼 해결한 게 뭐가 있는지 저는 그걸 좀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오늘 좀 비판 일색이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추미애 장관 쪽의 반대편에 한번 서볼게요. 이도하 변호사. 예. 추 장관도 그럼 야당은 물론 뭐 비판을 할 수 있죠. 야당은 뭐 집권 여당이 아니고 정부 부처가 아니니까. 근데 아니 그러면 부산의 지역구를 가진 김도우 의원, 장제원 의원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지 않냐? 그럼 이렇게 과밀인 구치소를 또 어떻게 옮기냐? 추 장관의 말도 뭐 설득력이 없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한두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의 문제만은 아니니까 저걸 저렇게 이제 프레임을 바꾸는 게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하시면 되지 저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전에도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이제 구치소나 이제 수감 기관의 과밀
수용 문제는요. 2017년부터 자료를 봐도 OECD 가입국가 한 35개국 넘겠죠. 그중에 우리가 항상 2등이에요. 2등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본인이 장관 됐을 때부터 2017년부터 계속 2등이니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등은 헝가리니까 이제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가 좀 그 유난히 과밀 수용한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시라는 거죠. 저희는 윤석열 총장 제가 편을 안 들고 싶지만 그렇게 윤석열 총장은 그 두 번째 업무 복귀했을 때 뭐랬냐면 신규 수용자의 20%가 벌금 미납 문제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이하인가 벌금 수배를 해제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난이 생기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럼 총장이 결정하죠. 대검 차장도 즉 권한 대행하면서 이런 결정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예. 결단을 내려요.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런 관련해서 뭘 하셨냐고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소년원이나 치료감호소의 방역 예산은 0원인데요. 그 소년원이랑 치료감호소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예요. 근데 범죄예방정책국의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쓰시니까 우리가 뭐 저 구치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분 편을 들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가석방 심사위원회 법무부 산하에 있거든요. 이렇게 과밀 문제가 있고 예. 이러면 그게 형법 기준으로는 3분의 1만 살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 기준으로 해서 한 80% 살아야 사람들이 가석방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해요. 그럼 그거 해가지고 지금 좀 빨리 내보낼 수 있는 사람들 경범죄 내보내주고 이런 걸 하시면서 문제 지적을 하시라고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도 안 하시면서 이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되고요. 법무부가 탈검찰화돼 있다 그래서 판사 출신 국회의원 이제 지금 장관 하시고 공개 채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 들어가서 판사 출신들 들어가고 변호사 출신들 들어가고 검찰 빼자 이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인권을 위해서 한 게 뭐 있고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으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예. 너무 흥분해요. 뭐 다 하셔놓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야당은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법적 처벌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데요. 추장관 역시도 확실한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운영하고 교정시설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입니다. 동의하시죠?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즉시 퇴임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은 사실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예, 물론 오늘 추장관 송구하다는 표현은 꽤 자주 쓰고 국민 꽤 사과를 한 모습도 포착이 많이 됐어요. 최 교수님, 이 주제 정리를 좀 해보면 물론 뭐 추장관에서 신임 박범계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 통과한다면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추장관이 법사위에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혹시 계속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에 추장관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도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장관 관련해서 뭐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부정평가가 지금 51, 54, 52, 55까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오늘 나와서 추장관이 나와서 발언했기 때문에 또 뭐 영향을 받을까 이런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이미 네. 윤 총장 갈등 때문에 여러 그 뭐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쭉 지지율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장관이 지금 뭐 대통령이 그걸 사직서를 수용을 해서 당장 물러나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다른 요소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1,000명 넘어가는데 어느 정도 하향 추세가 되고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반등의 기회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에 추장관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직접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다. 왜냐? 이미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과도기적 상태, 지금 그리고 동부구치소 관련해서 저런 사안까지 있는데 법무부 장관까지 공석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오히려 차관이 대행을 하는 것보단 이 자체가 맞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관리형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뭘 새로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톱텐 첫 번째 이슈는 오랜만에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의 말이었습니다.